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 그를 둘러싼 수상한 4명의 여자들. 노파와 무언가 주고받는 것 같은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바로 옆 하얀 피부의 여성은 그런 그를 묘한 눈초리로 쳐다보죠. 다른 여인들 또한 시선이 제각각 산만합니다. 모두 딴 생각을 하느라 바빠 보이죠. 알 수 없는 복장만큼이나 기묘한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명화는 17세기 프랑스 예술가 조르주 드 라투르의 점쟁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상한 이 그림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 수상합니다. 먼저 금발의 이 남성,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부티가 나죠. 그가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있고 노파는 은화를 가져가려는 듯 보입니다. 상황을 짐작해보면 남자는 지금 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을 보면 노파를 믿지 않는 눈치인데요. 게다가 허리를 짚은 꼿꼿한 팔과 자세는 절대 속지 않겠다는 거만함도 느껴지죠. 하지만 이는 곧 헛수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얀색 스카프를 두른 여인의 손이 분주한데요. 남자가 메고 있는 금으로 된 메달을 자르기 직전이죠. 이제 그의 이상한 눈초리가 이해됩니다. 그림 왼편의 여인들도 볼까요? 모자를 쓴 여인도 손이 바쁩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죠. 그 옆에 여인은 파트너가 꺼낸 물건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진한 이 남성은 곧 이들에게 탈탈 털릴 예정인데요. 바보 같게도 그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하죠. 한통 속으로 남자를 속이려는 4명의 여인들. 이들은 모두 집시입니다. 집시라는 단어는 이집트인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집트는 예로부터 점술이 발달했다고 하죠. 손금을 읽어주는 노파, 그의 까무잡잡한 피부와 머리에 쓴 터번은 그의 출신을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들의 이런 수법은 그리 새롭지 않습니다. 이 시기 점쟁이와 속임수를 주제로 한 그림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 모두 그 형태가 다양한데요. 모두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걸로 보아 그만큼 이런 속임수가 비일비재했다는 건데요. 특히 축제나 길거리처럼 사람이 많고 시선이 분산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화가들은 왜 이런 주제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는 이 시기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영향권 아래 점을 보는 일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만이 알고 있을 인간의 운명, 그걸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심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죠. 게다가 자신의 운명을 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카드놀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에 따라 결과를 맡기는 놀이라는 점에서 가톨릭 교리에 위배되는 행위였죠. 실제로 라투르는 사기꾼이라는 작품을 통해 비슷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부유해 보이는 남성은 점쟁이 속 남성과 마찬가지로 곧 희생당할 인물로 그려졌죠. 왼쪽의 남성은 패를 몰래 바꾸려고 하고 시중을 드는 여성은 가운데 여인에게 카드의 정보를 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잠시 후 오른쪽 남자도 빈털터리가 될지 모르죠. 이러한 그림들은 믿음을 저버린 자와 사술에 빠진 젊은이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런 그림을 통해 일종의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알고 보면 잘못된 꿰매 넘어가 모든 걸 잃어버릴 남자가 약간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세히 살펴보니 이 남성 역시 조금 이상합니다. 손금을 보기 위해 펼친 손,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손톱에 때가 껴 있습니다. 매우 지저분하죠. 거기다가 허리춤에 묶은 나비 매듭도 제대로 갖춰입은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매듭이 뒤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조끼는 아예 뒤집어서 입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자, 부유한 집의 자제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던 건데요. 그런 척 모두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죠. 이를 알고 나서 다시 보니 남자의 눈빛은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속이느라 바쁘게 눈동자를 굴렸을 뿐이죠. 가짜 신분으로 있는 척 행세를 하느라 물건이 도둑맞는 걸 눈치챌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 그림 속 집시도 남자도 서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지죠. 사실 집시가 사기를 치는 건 어쩌면 타고난 천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집시들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니 진실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 자신을 속이고 사는 이 젊은 남성이야말로 거짓이라 볼 수 있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그림. 하지만 반전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듭된 반전과 속임수는 그림 속 인물들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작품의 상황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진 17세기는 일명 연극의 시대였습니다. 극장과 그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적극적인 선전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가톨릭 교회에게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죠.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 그 안에서 한 편의 드라마로 풀어낸 기독교 교리는 무척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 연극과 극장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했는데요. 이는 곧 다른 예술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당시 유럽에서 집시와 어리석은 젊은이라는 주제는 그림은 물론 연극에서도 주로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 속 인물들 역시 화면 속에서 마치 연극을 하듯 부자연스럽게 서로 붙어있죠. 지나치게 화려한 의상 또한 연극의 한 장면임을 시사하는 것만 같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작가가 이 그림을 실제가 아닌 연극에서 차용했을 수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상황 자체도 무언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데요. 정답은 오직 그림을 그린 화가만이 알고 있는 셈이죠. 연극의 시대, 그 영향력은 곧 바로크 미술로 이어졌습니다. 바로크 미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화가가 카라바조인데요.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장기였죠. 이때 자연의 빛이 아닌 매우 인공적인 빛을 사용합니다. 마치 극장에서 사용되는 조명과 같았죠. 진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주인공에게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 외의 배경은 어둡게 설정하는 기법. 이를 통해 관람객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곤 했는데요. 이를 테네브리즘 기법이라 부릅니다. 카라바조는 이 기법을 기반으로 도덕적인 주제의 종교화를 그려냅니다. 동시에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게 됐죠. 그가 사망한 뒤엔 카라바지스트라 불리는 열렬한 추종자들이 생겨날 정도였죠. 라투르 또한 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들만 보더라도 라투르의 작품에 미친 카라바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카라바조의 점쟁이 여인과 카드놀이를 보면 구도, 캐릭터까지 왠지 라투르의 그림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속임수를 주제로 그린 풍속화 역시 카라바조가 원조였습니다. 라투르는 이를 이어받아 가장 잘 완성시킨 화가로 손꼽히죠. 훨씬 상황을 정교하게 설정했고요. 손동작과 특유의 시선 처리를 통해 속고 속이는 인물들의 속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덕분일까요? 라투르의 속임수 그림은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합니다. 도덕적이고 숭고한 종교화 그림도 여럿 남겼지만 이 두 점의 그림이 그의 대표작이 되었죠. 그리고 화풍적으로도 라투르는 카라바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테네브리즘 기법을 적극 활용한 건데요. 점쟁이들과 사기꾼 그림을 보면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인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후에 17세기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발견되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라투르가 미술계에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죠. 작가는 이처럼 그림 속에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종교화든 풍속화든 가리지 않았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작가 라투르의 삶은 정반대였다는 건데요. 옳은 길을 강조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던진 그림과는 달랐죠. 그는 아내와 결혼한 후 지주로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땅을 빼앗기도 했고요. 농민들에게 린치를 가하고 하인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등 탐욕에 눈이 먼 악인 그 자체였죠.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 그는 분노한 농민들 손에 맞아 죽고 말죠. 도덕적인 그림, 한편 그렇지 못한 작가의 삶. 그가 그린 그림은 과연 진실됐을지 의문이 들죠. 놀랍게도 그림에 숨겨진 거짓과 속임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품 점쟁이는 한동안 사라졌다가 1960년에 재발견됐는데요. 이때 이 작품이 보건가가 그린 위작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일부 인물이 서투르게 표현돼 있는 점, 남성의 옷차림이 시대와 맞지 않는 점, 그림의 오른쪽 위에 새겨진 서명이 손글씨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점 등이 이유였죠. 결과적으로 진품으로 밝혀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진실과 거짓을 오가는 모습이 우리를 헛웃음짓게 만듭니다. 수상함으로 가득 찬 그림 조르주 드 라투르의 점쟁이. 작품 속 인물과 장면들, 그림을 그린 화가마저도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